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정치권 사장을 한 달 앞서 내다보는 월간 브리퍼 코너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나 싶긴 한데요. 우선 월간 브리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한참 놀리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달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지난달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면목 먼저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면목 자퇴해야죠. 자퇴. 다들 웃지 마. 어디서 이빨을 워낙 지금.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김준일 평론가, 곽우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이십니다. 아니, 지난달에 도통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한 달 전에 이 세 분이 내주셨던 답안지를 다시 채점을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 보이실 텐데요. 김건희 포토라인 선다 다 O 드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장관 최소 한 명은 낙마한다에 다 X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서 성과 낸다 O 드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8월 안에 전당대 열린다. 유일하게 갈렸던 이 과목에서 곽우신 기자가 왕이 되셨습니다. 아니, 지난달에 분명히 세 분이 이번에 너무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소리 약하네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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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징을 갖고 오세요. 징을. 네, 징을. 네, 징. 땡. 이렇게. 제가 예, 이게 변명의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올킬인데요. 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야, 찍지 마. 이제 뻗치게 찍지 마. 자, 지금 낙제하신 이정주 기자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는 뭐 그냥, 이게, 진짜 침울해 보이세요. 그게 만점이 원래 빵점만큼 힘들어요. 빵점만큼 힘든데, 제가 어마무시한 김준일 선배와 함께, 제가 너무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다. 여론의 눈치요? 네, 제가 고백할 건데, 여기 옆에서, 어떻게, OX 드시나, 이렇게 하다가. 대세 추종으로 갔다. 네, 대세 추종하다가 그것도 뭐 추종하다가 하나는 맞춰야 되는데 곽 기자님 또 전당대 할 때는 또 딴 거 들었어. 네. 컨닝했다라는 지금 고백까지 하고 계시는. 근데 상황입니다. 컨닝했으면 맞췄으면 말도 안 해요. 컨닝하고 빵점 나왔기 때문에 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를 맞춰서 왕이 된 곽우신 기자 소감 한번 해주시겠어요? 쓰진 않겠습니다. 쓰진 않고 그러네요. 약간 좀 작은 왕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성적이 저조했을 때 이제 왕이 다 그 급이 있기 때문에 대왕도 있고 소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한 개 맞춘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이 당 출입 기자인데 예. 전당대회 시기를 맞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럽다. 불행 중 다행이다 싶고요. 한국 정치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약간 김건희 포토라인은 8월 6일로 지금 거의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한 조금 차이 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안 봐주나? 이게 협박이 지금 안 돼요. 0.5초밖에 안 돼. 협박이 안 돼. 한 달이 한 달. 겸허하게 받아. 항상 요 한 달이라는 요 타이밍이 그쵸. 쉽지 않다 이게. 그 타이밍을 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예. 돼요. 과연 8월 6일에는 설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희 바로 그 문제 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8월 한 달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 준비해 주시고요. 소리 내셔서 OX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달 왕을 기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포토라인 선다. 하나, 둘, 셋. 오. 자, 윤석열 강제구인 된다. 하나, 둘, 셋. X. O 갈렸습니다. 이상민 자택 돈다발 실체 있다. 하나, 둘, 셋. 오. O. 예, 구속되는 국민의힘 의원 생긴다. 하나, 둘, 셋. 오. X. 오. O 갈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주간식인데요. 주간식은 말씀으로 해주셔야 될까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여쭤보고 있는데요. 차기 민주당 당대표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박찬대. 갈렸어요. 드디어 갈렸어요. 자,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하나, 둘, 셋. 안철수. 약간, 누군가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어렵게 지금 오카술이 있다. 김문수. 미안, 잊었어. 약간.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안 돼요. 빵점도 당당하게 맞아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 OX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선거운동 한다. 하나, 둘, 셋. 오. 이번 달에 좀 많이 갈렸어요. 지난달에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이 성적 매기기가 까다로웠었는데 다음 달에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빵점 맞을 거 저는 소신도로 하기로 했어요. 지난달에는 대세 아니, 추종했다라고 더 이상 내려갈 고백. 곳이 없어요. 내려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파이어 하자. 자, 저희의 단골 질문입니다. 사실 월간 브리퍼 특집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질문 늘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이실 텐데요. 그 정도로 이분이
아직까지도 포토라인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지금 8월 6일 특검에서 출석 통보했는데요.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8월 6일 날 좀 조율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김건희 씨 측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또 험한 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뭐 이게 뭐 너무 좀 이거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7월에는 좀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8월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번에야말로 이 사진 기자들 앞에서 한번 사진 찍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근데 이게 우리 뭐 짜치는 질문이 한데 한 달이죠? 네. 자, 8월 네, 말입니다. 8월 말. 8월 30일 예, 기준으로. 예. 저희 방송하는 기준일 테니까 아마 네. 8월 20 며칠. 29일 정도, 알겠어. 예, 혹은 22일 정도 엄격하게 가시죠. 되겠네요. 29일로. 예. 예. 근데 저는 저도 곽 기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김건희하고 그 윤석열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 수사에 대하는 스타일 자체가. 음. 뭐 특검팀 쪽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불도저 스타일. 예. 좋게 표현하면. 예. 나쁘게 표현하면 내일이 없는, 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조율도 하고, 내가 그래서 포토라인 서야 되냐, 몇 시에 가냐, 이런 약간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을 굉장히 빡치게 해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김건희 씨는 좀 더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인가요? 예. 안에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예. 누구 갈 때 변호인한테 해서 이번에, 나는 입회하고 3, 4일 동안 쉬게 해달라. 건 바이 건으로 조금 다르게 해달라. 예, 예.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미용실 가는 거예요? 예. 미용실 할 때 미용실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나요? 왼쪽 잘랐다 오른쪽 잘랐다 먼저 해주셔. 이런 게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씨는 지금 윤석열처럼 뭐 그런 식으로 좀 무대뽀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데 이제 어떤 모양새로 서느냐. 오. 예, 예전에 I Believe 그 12월 26일 날 예. 대선 당시에 유명하잖아. 허위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던 기자회견. 그렇죠. 예. 허위학력 의혹 예. 한 번 나왔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는 뭐 의혹이라고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위학력입니다. 예, 허위학력이죠. 예.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나오긴 나올 건데 예. 어떤 모양새로 나올 것인가. 아. 가방을 뭘 들고 나올 것인가. 그 모든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그렇죠. 메시지를 줄 예, 것이다. 마스크 뭐 아산병원에서 노란색 깔맞춤하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깔맞춤이에요? 깔맞춤 있잖아요. 옷하고 같이. 마스크 색깔. 예,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와. 예, 그래서 저는 옷에 더 방점이 있다. 어떤 의상을 하고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 김건희 스타일이 일단은 좀 고급진 스타일하고 일반인들이 그 그라프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6천만 원. 예, 저는 이번에 브랜드 이름 처음 들었어요. 예, 그죠. 네. 예. 아마 그 형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그라프 목걸이 웬만하면 집에 가서 말 안 합니다. 내가 못 사줄 거기 때문에 제가 김건희 때문에 겁나 피곤해요. 자, 여기 넘어가시죠. 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근데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셨고 그냥 저는 포토라인 못 세우면 김건희 특검 해체해야죠. 해체하라. 아니 뭐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당연한 얘기고 이게 그러니까 수사로 실체를 밝히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응징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비정상적으로 수사를 안 받다가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포토라인 안 세우면 이거 특혜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지하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세울 수밖에 없고 포토라인 안 쓰겠다고 하면 구속해 버리려고 할 텐데 아까 험한 꼴 얘기했는데 뭐 당연한 수순이고 검은색의 마스크 쓰고 나올 것 같아요. 검은색 옷에. 마스크를 검은색에. 마스크 쓰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올 것 저희가 같아요. 김건희 씨 의상까지 이렇게 추측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검은색, 흰색 내기 한번 할까요, 그럼? 어차피 저는 빵점 맞았기 때문에 지면 본전이고. 약간 차이를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흰색 톤이 더 많다. 난 검은색. 검은색. 속죄의 색깔 검은색. 그럼 저 유채색 하겠습니다. 유채색. 다른 유채색. 노란색이나 이런 거. 색깔 있는 걸로. 색깔 있는 걸로. 야, 정말. 내기 중독됐어요, 빵점. 내기 중독.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깜빡했는데요. 오늘 또 세 분의 일정상 녹화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를 가장 포토라인에 먼저 세울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 이렇게 세 분 다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음 8월 6일이니까. 일단. 그 오늘만 하더라도 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또 압수수색이 추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도 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이런 분들이 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까지 이 수사가 그러면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김건희 특검이 너무 많이 펼치고 있는 좀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다 이거를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아니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이게 진짜 수습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될 정도로 너무 많이 막 일들이 막 이런 거잖아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그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8천만 원 받았다. 막 이건 진짜 본류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게 한 길로 쭉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결국은 김건희가 어떻게 이제 이 건에 개입했느냐 해서 저는 뭐 기소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기소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수사를 3일에서 4일 정도 쉬면서 받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기소를 못할 지경이에요. 너무 그렇죠. 많아가지고. 특검이 끝날걸요. 그렇게 되면 혐의가 기본 16개인데. 예, 16개인데 그 16개 안에서도 지금 막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한 경기 뛰고 3, 4일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집중 고강도로 될 것 같아요. 조사가. 예. 네. 결국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통일과 관련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진법사의 개인 플레이냐 아니면 뒤에 진짜 통일교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가름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것도 결국 건진법사가 그러면은 이 가방 건네면서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 정확히 어떤 뭔가 청탁이 있었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예. 좀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특검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 종교 관련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지금 막 통일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저기 통일교에서 이렇게 신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문 지명 광고들 많이 했더라고요. 예. 억울하다 뭐 하면서 뭐 이게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명서가 눈에 띄어갖고 오늘 좀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그 성명서 어디에도 지금 혐의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혐의는 인정을 하는 거가 싶은데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대통령과 정권이 탄생하다고 하더라도 종교계에서 특히나 이런 어떤 통일교라든가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종교계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트라이가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 약간 거의 성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이 이어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도 좀 발본색원하게 좋은 어떤 그 이제 고구마 줄기 하나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은근히 꽤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교와의 커넥션도 혹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갑자기 최상병 특검에서는 개신교를 또 겨냥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막 종교 일본 대통합 신 얘기 막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느 신을 섬긴 거지? 약간 뭐 파묘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곡성도 아니고 약간 그런 식의 세계관이 짬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종교계가 한번 걸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연루돼 있는 종교인과 연루되지 않는 종교계가 한 번 더 좀 약간 그 걸음망이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사도고 누가 사파고 누가 정도 얘기를 거뒀나 이게 또 요번에 한번 좀 되지 않을까요? 구분이? 예.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는 주변 행정관들은 또 이정주 기자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 것으로 지난달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 행정관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출처가 그 명품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잖아요. 혹시 좀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돈 주고 얹어서 바꿨던 이제 샤넬백, 뭐 샤넬 운동화 그리고 구두가 아니고 운동화인가요? 운동화. 네. 근데 뭐 사이즈는 255인가? 뭐 50이라고 알려진 50, 것 같습니다. 예. 발이 좀 크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그 혐의를 물어보니까 이제 특검 쪽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 작물이나 배임 횡령죄 이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구속 여건에서 기소를 하려면 그 실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물건을 예를 들면 현재 이게 부존재하게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태워버릴 수 있죠. 그 샤넬 가방과 그쵸. 운동화를?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뭐 지난번에 여러 설이 나왔잖아요. 뭐 경기도 어딘가에 뭐 청평에 어디 있다. 네, 어제 있다. 저희 방송 왔다 갔던 봉지욱 기자는 청평에 토비 언니가 맡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 저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봉선배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말가한 건 아닌데 예. 저는 그게 하긴 물론 이 사람들이 하도 비상식적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쫓아오는데 창고에 그 핸드백을 둔다? 탄핵백을? 좀 이상하잖아요.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 예, 아니면 아, 뭐 버리거나. 예,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 예.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유경옥, 정지원, 조윤경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불렀거든요. 이제 그저께 조윤경 불렀고 어제 그 정지원, 유경옥 오늘 부릅니다. 네. 네, 근데 요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수사는 기본적으로 좀 얼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게 뭐냐면 최상병하고 그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예. 일종의 표현하자면 설거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안은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팩트는 다 픽스가 돼 있어. 어느 정도는. 최상병 수사 같은 경우는 그 군 내 조사 합수단에서 수사를 했고 경북 경찰청에 수사를 했어요. 예. 수사한 서류를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와서 여기서 누가 거짓말 쳤나만 거기서 한번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럼 뭐 수사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대지신문 들어가니까 바로 김태우부터 말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아. 경로했었다.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경로 왜 했냐니까 운영위에서 하는 말은 경로는 목소리와 톤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고. 아니 경로가 목소리와 톤이 아니면 뭐가 경로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제 자기 먼저 빠져나가려고 예. 당장 증언 바꾸거든요. 내란 특검 같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뭐 생방송 봤잖아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김건희 특검은 진술에 의존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쉽지 않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관련자들하고 그 이실직고를 받아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진술에. 그래서 이 압박 수단을 좀 더 다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전술을 저는 쓰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쫙 펼친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개 카드 중에 찐카는 한두 개야.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쪽에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방어막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 이런 약간의 이제 성동격서 전략을 쓰고 있다. 오, 역시 끝판왕은 김건희 씨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요걸 해놓고 예. 나중에 수사 소환했을 대응도? 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를 딱 캐물을지는 예. 그때 이제 가서 봐야 되는. 제가 뭐 들은 건 있는데 뭐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오, 어떤 거 키워드 정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워드요? 예. 아니 뭐 그냥 그 수사관들이 저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정주가 그쵸. 예, 어디 가서 나발 불고 다닐 거다. 그냥 예, 제가 또 역관계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가 얘기한 게 정확한 게 왜 김건희가 뭐 3, 4일 휴식은 좀 웃기는 얘기고 왜 한 건만 하루에 물어봐 달라고 예.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수사관들이 이거를 물어봤다 저거를 물어봤다고 하면서 몇몇의 함정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스리슬쩍. 예,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다, 이 사안 물어봤다 그러면 이게 방어가 잘 안 되거든요. 논리 구조로 이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자백으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자 하면서 이제 파고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럼 삼보토건이야? 삼보토건 준비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한 건데 당연히 특검은 그렇게 할 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물어보면서 스리슬쩍 그래서 12월 3일에는 같이 계셨나요? 뭐 이렇게. 아니,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정 개입할 때는 샤넬 들었어요, 디올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예, 섞어가지고. 그때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키맨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를 빼면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건진 게이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통일교하고 임사청탁 쪽이 있는 거고 하나가 이종호를 중심으로 한 삼부토건 쪽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 집사 김혜성 씨가 있는 거고 좀 덩어리가 대충 그쪽이고 이제 양평고속도로 하나 굴러가고 있고 이런 건데 사실 키맨이라고 하기에는 각각 다 그 사안마다 키맨들이 이렇게 말한 게 있는 거니까 이게 어마무시해요 사실은. 예. 이게 가장 저는 놀라운 거는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야 지금 이게 16가지 혐의가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아직 그 대통령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부분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자마자 해먹을 결심을 했구나 진짜로. 뭐 보통은 정권 잡으면은 1년 안에 무슨 개혁을 정권 쪽에 해야 되는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해먹지 않으면 우리 못 해먹는다. 빨리 해먹어야 된다. 이거를 운명을 예감하고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3개월 안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이게. 그러게요. 3년 안에 정권이 끝나서 망정이지 5년 했으면 더 심각했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윤석열 강제구인 된다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셨어요. 곽우신 기자가 소수 의견인데
예,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저만 오들었네. 예, 예. 네. 뭐 저는 강제구인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버팅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예. 다른 만약에 피의자라고 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강제구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혜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특검에서도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분명한 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C라고 하면서 이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지금 뭐 심지어 오죽하면은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이거 조사를 해봐야겠다. 물론 이거 해석이 정치적으로 갈리기는 하는데 이미 직위원 판사도 본인이 지금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거 편향적인 거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강제로 데려다가 안 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윤 씨가 쫄아가지고 그 전에 제가 나갈게요라고 자발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제구인 실질적인 수순이 좀 들어갈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요. 요런 걸로는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안 된다라고 보셨던 이유는? 저는 윤석열이 생각보다 겁이 많습니다. 어. 네, 그래서 막상 그러니까 곽 기자님 말이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윤석열은 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좀 꼬리를 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구인하기 직전에 제발로 네, 나간다. 직전에 나가. 아. 내가 나가지 않았냐. 예. 이게 사실상 강제구인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구인은 문 앞에 왔을 때 내가 나가고 있었다. 센 척. 네. 아니 나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코스프레를. 아. 그래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윤석열에 대한 캐릭터 분석으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예. 타이에 의한 자수 같은 거네요. 약간. 그렇죠. 수사방이 좁혀오니까 나 자수할래요 하고 앞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미 영장 나왔는데 자수하는 거죠. 진짜. 네. 네. 김준일 평론가도 같은 맥락이신가요? 전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는 게 원래 열을 하고 다시 열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7월 19일에 이미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특검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 받으면서 계속 이제 구속 상태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수사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때는 기소하기 전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 감정도 있고 지금 왜 이게 특혜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굳이 지금 기소까지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를 지금 끌어낼 것인가?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기소는 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사실. 예.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제구인 글쎄 뭐 이제 언론에 조금 이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 결국은 안 하고 그냥 저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럼 평생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 있는 윤석열 씨 얼굴을 이제 못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판에도 안 나오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그 구형할 때, 그러니까 선고할 때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그때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가 마지막 뭐 안 보면 좋죠, 솔직히. 평생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면 스트레스야. 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 자진 출두 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나갈 거다. 너무 사랑꾼으로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 사랑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김건희는 막아달라.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다음 달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가장 좀 핫했지만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던 뉴스가 이상민 전 장관 관련된 자택 돈다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갔던 경찰관 일부가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상민 전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해요. 이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다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X 소수설이고요. 이정주 과구신 기자 두 분이 오니까 김준일 평론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안 본 거를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 액수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 35억 뭐 이런 2억? 예. 뭐 32억인가 그러니까 30억 원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돈다발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사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현금 다발로 30억 정도를 이렇게 눈으로 수사관들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돈다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수사에 지금 제대로 착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이상민도 세게 자기가 품위 유지비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꽤 많은 돈이 있었지만은 그 30억대 돈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밝혀지기가 한 달 내에 안 밝혀질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서 이상민을 지금 이제 저거 단전단수 뭐 그걸로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은 뭔가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네. 단계. 그러니까 이번 달 8월 달 내에는 좀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굉장히 좀 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더 말이 안 되냐고 했을 때 경찰들이 허위로 얘기했다는 거가 더 말이 안 돼.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경찰이 지난 2월에 어쨌든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보호가 됐던 게 좀 뒤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 출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의도 쪽에 조금 탐지보고를 찔러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조금 황당하긴 한데 예. 경찰들을 허위 보고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죠. 이게 뭐 액수가 다르든 성격이 무엇이었든 간에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뭔가 돈 관련은 뭔가 있었던 거다. 근데 예. 그거에 뭐 이제 밝혀진 그 출처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갈라져야겠죠. 근데 이제 실체가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다를 텐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던 거예요. 예. 어떻게 해도 위조 지폐라도 뭐가 있었던 거지. 현금이 아니었 위조 지폐요? 현금이 아니었던 부르마블입니까? 부르마블? 뭐라도 있어요. 부르마블 돈이라도 써있었던 거지. 약간 이렇게 해서 하려고. 나 부르마블이었어 그거. 네, 그렇죠. 뭐 모노폴리를 하든 뭘 하든 뭐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 달 내에 이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재판 이런 거 거치게 되면서 분명히 조금 이 실체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이번 역할 이 내랑 관련해서 뭘 했는지 대해서 물음표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 연결고리 미싱 링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외로 이게 조금 크게 더 번질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야. 봅니다.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는. 예. 저는 취재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실체가 있다는 게 우리의 이 질문이 네. 한 달 내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아니 실체를 밝히려면 넌 맨날 왜 물어봐? 아니, 너무 이해를 하면 성적 안 지상주의야. 돼. 성적 지상주의. 아니 빵점 OX에 막 아니 빵점 맞아보세요. 저처럼 안 되나? 하나라도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좀 절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미 거죠. OX 약간 이렇게. 드셨으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질문이 실체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질문이 실체가 있는 질문이냐? 아니 평가원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수능 보다가 이게 질문 이상한데? 문제가? 이의제기하는 거지. 예, 이의제기하는 거지. 물론 제가 시험 도중에서 좀 짜쳐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다 몰랐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문제 제기랑 그럼 이거를 무효로 해주든가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달 이내 이제 실체가 뭐 밝혀진다 이렇게 뭐 그런 의미라면 제가 어차피 오라고 들었는데. 뭐 실체 전문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있을 거라는 취지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아예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걸 이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르죠. 저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문제를 떠나서 저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실체는 한 달 전도 아니고 지금도 있고 한 달 전도 있고 한 달 후도 있는 거예요. 있다면.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이 여당 쪽에 제보를 좀 받아보니까 딱 좀 돌려봤거든요. 예. 이 돈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몇십억 단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보면 똑같은데 그럼 사실 경찰들이 이게 1, 2월 달에 그때 압색 들어가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영장 물품이 한정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을 압색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저기 휴대폰이 있지. 이게 독심술을 어떻게 합니까? 예. 뒤져보다가 아는 거지. 그러다 이제 중간에 발견한 건데, 본인이, 전 제일 큰 거는 왜 실체가 있다 보냐. 이상민 장관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2, 3억 정도다. 뭐 2, 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말이 바뀌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처음부터 현찰을 뭐 집에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장관들이 특활비로 현찰을 집에 두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있기는. 행안부 장관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그 제보자까지는 아니고 취재원이 한 말은 경찰국 있죠. 예. 이 정부 돌아가서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 예,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예. 경찰국 만들면서 그 윤석열하고 이상민 장관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 뭐 그때 보면 초창기에 무슨 갑자기 순방 갔다 와서 경질하고 뭐 인사하는데 우당탕탕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경찰을 사실 컨트롤하려고 만든 컨트롤타워인데 특히나 검경 수사권에 대항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칼 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건 슬픈 현실인데 검찰 인사는 생각보다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인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너 뭐 건진 아니? 누구 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경찰 인사는 전통적으로 돈이 많이 좀 쓰여요. 그게 이제 경찰 조심하자 고소가겠다. 취재원이 한 말. 취재에 따르면 취재원의 말에 그리고 고소는 따르면 저한테 몰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빵점 맞은 거 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예. 그런 검은 돈이 아닌가 예. 하는 이제 저희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그런 추정과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알고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듣긴 들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넌지시 일단 그쪽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나중에 추가로 깊게 들어가면 예. 이 돈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내란과 관련돼 있는 게 돈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정주 기자의 의심은 그쪽은 아니고 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의 어떤 네. 비리와 착복의 어떤 이슈일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집에 현찰 안 그리고- 둡니다 보통. 그렇게 그 많은 돈 어떻게 둬요? 네. 약간 사람들이. 홍준표 전 시장처럼 줄 수 있잖아요. 약간 집에 갖다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홍 시장도 사실은 범인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만료돼서 그렇지. 내가 갖다 줬다. 예, 예, 본인이 예. 쿨하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하면서 이제 상대 원내대표 하면서 한 건데 잘못된 거죠. 네. 예, 네. 잘못된 거죠. 뭐 굉장히 그런 뭐 소액주주 혁명에 관심이 많은 김용남 전 의원의 말씀으로는 그런 돈을 집에 놔두는 게 인플레이션에도 안 맞다. 그 이자만 해도 얼마냐. 정말 비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이라면 정말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 달 안에 좀 실체가 나오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 달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한 달 안에 안 나오는 예, 예. 바꾸실 거예요? 아니 드릴까요? 아니 제가 어차피 빵점 예고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틀린 걸로 할게요. 뭐 평가원 이런 거 따지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르니까요. O, X 바꿀게 예. 드립니다. 아니 실체는 있어요. 실체는 있어요. 예. 아이 또 짜치게 제가 또 물러설 수는 없죠. 한 문제 감점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때 맞을 수도 틀리고 있어요. 나중에 몇 달 뒤에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성지 방송 네, 그럼요. 그러나 채점은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자, 채점에 오랫동안 지금 네. 뒤끝이 남아있는 우리 이정주 성적 기자. 부상주의. 자, 구속되는 국민의힘 의원 생긴다에 있어서는 의견이 또 갈리신 건 아니네요. 여기도 갈렸네요. 이정주 기자만 소수 의견이고 과구신 김준일 두 분은 O입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시한이 한 달이니까. 29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 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기간에 그 당의 현역 의원을 구속시킨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문수를 밀고 있어. 근데 영장을 때리려면 다 때려야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 콕 꼽아서 했단 말이야. 그럼 김문수 캠프에서는 땡큐야. 이거 봐라.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공격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야당이 되면 강한 야당이 되고 예. 우리가 정권을 되찾을 것 같으니까 이런 코스프레가 가능해요. 그러면 개파별로 쏙쏙쏙 한 명씩 다 영장을 때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이거고 그러면 22일 날 전당대회하면 이제 7일 남거든요. 7일 사이에 영장을 때린다. 어떤 그 야당 지도부가 들어오던 거네 기본적인 컨벤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초장기 때려버리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뺨 맞고 싶은 시기거든. 구타 유발하는 거야. 좀 때려주라. 우리 좀 탄압해주라. 그렇게 하면 모스탄 전환길, 탄길 만들어서 부정선거 가자 할 수도 있어요. 네. 더 극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렇죠. 딱 좋죠. 예. 그 집회 나오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근데 이 논리의 정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딱 구속을 시킬 최적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국힘이 이렇게 되면은 혁신이고 뭐고 없고 그냥 진짜 전환길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뭐 특검이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하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힘의 쇄신이 더 멀어지는 게 이게 딱 방탄 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특검이 고려 안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고 뭐고 이게 왜냐면 당대표 후보자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수를 구속하거나 뭐 장동혁을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거는 한 명은 약간 수사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뭐 있죠. 뭐 근데 주진우 의원은 구속이 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예.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1번 추경호, 2번 이철규, 3번 윤상현, 4번 권성동 이 4명 중에 1명이 구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야, 블랙리스트 김준일 블랙리스트 나왔습니다. 세네요. 누구하고도 먼저 구속될 거라고 만약 구속이 되면은. 저는 한 달 안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안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니 답을 오로 안 한 사람한테 왜 빵점을 만들라 그래요. 저를 왜 지하실로 보내려고 합니까? 근데 그러나 먼저 구속된다면 가장 약한 고리 저는 윤한호. 윤한호. 네, 제일 만만하죠. 아직 4명 반말해서 없었는데 없었어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항상 답을 피해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이라고 봐요. 저 그러면 4명 중에는 이철규 의원이 또 대세투종으로. 아니 저기선 제일 약하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구속되는데 이철규가 구속된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막 뭐 전당대회가 무슨 아, 파행으로 가고 예, 그럴 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다 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최상병 사건으로는 지금 참고인이긴 하던데요. 음. 근데 더 지금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진 건가요? 쪽에서 뭐가 세게 나올 수도 아, 있어요. 건진으로. 그럼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니까 다 막 복수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가. 예. 그래서 아, 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거의 국민의힘 그 지뢰찾기 하는 수준이거든요.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지금 리스트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정수 선배가 얘기한 논리가 굉장히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왜냐하면 특검은 좀 정치적인 고려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무리하게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안 하는 게 통상적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남은 시한 내 성과를 내야 되는 특검의 성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건 맞아요. 국민의힘의 전당대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전당대 한다고 시끌시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일정 겪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겪을 때 반사이익이 있었어야 돼. 근데 전혀 없잖아요. 같이 떨어져 더 막 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반사이익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최악인 상황이란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 전당대회 별 의미도 없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런 야당 탄압 프레임이나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특검이 칼을 대기도 적절한 시점에 어떤 확률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보게 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 4명 중에 1명 백관식 사지선다를 뽑으신다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다 약간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추경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때 의총 왜 그랬던 건데라는 부분이 내란 특검. 그게 예. 물음표인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난 조사 받을 수 있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러주시면 얌전히 갈 테니까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윤상현도 구속당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네. 그럼 권성동 이철규인데 글쎄요 이 권성동 이철규 이 자체 좀 급도 좀 있을 뿐더러 약간 이제 이 권성동 이철규 같은 사람을 하게 되면은 야당에서 결집하기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약한 고리를 조금 더 칠 텐데 저는 이철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약한 고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막 송원석이 막 소집령 때리면은 네, 문자 보내죠. 몇 명 안 모이잖아요. 10명에서 20명 네. 사이죠? 근데 오히려 권성동 이철규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 하게 되면 그래요? 누군가 걸려가지고 좀 이거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오히려 좀 질이 멸렬한 분위기 반전 포인트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러면 구속 안 된다네. 저랑 아니 결국은 구속 될 것 같다고 답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될 거냐니까.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하니까 네 답에 집중해. 네 답에 남의 정답에 좀. 아니 우리 상대평가니까. 퍼포먼스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교육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맨날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정을 봐야지 문제 알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네, 결과 네. 숫자가 아니라 시급 어떻게 알겠습니다. 써지 봐야 돼요. 아니, 제가 성적 지상주의라서. 안 제가 될 유치원 것 때부터 같습니다. 지금 시험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다음 달 킹이 꼭 반드시 이정주 기자가 되길 바라면서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주진우 전문 아니십니까? 이정주 기자? 제가 저 주진우 담당 일진이죠. 네. 아직도 제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안 받아요? 네. 약간 기자회견을 직접 가시거나 이번에 또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실 돌던데 네. 이렇게 보시지 못하셨나요? 저는 국회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저렇게 막 회견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망신주의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네, 저는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 실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저는 망신에 관심이 없어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예.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약간 좀 뜬금포로 나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특검의 지금 수사선상에 이분 거의 99% 올라오거든요.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특검이요? 네. 최상병이 아니라 여기도? 최상병은 오히려 800, 7070. 법률 비서관 하면서 예. 외려 이 사람은 그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요. 예. 왜냐면 전화를 안 했다고 자기가 지금 거기 NCND에서 문제지. 사실 경로설 때 7070 전화한 거는 윤석열은 지가 했다고 지금 최근에 이종섭 장관이 말했잖아요. 전 장관이. 그러니까 본질은 그 대통령의 외압이지 법률 비서관은 사실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거라서
설사 기소가 돼도 저는 형량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음. 본인이 지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아, 김건희 특검이 메인 DC죠, 이게. 야, 주진우 의원한테요? 아, 그죠. 예, 예. 네, 제가 여기 미리 이제 혹시 시사님 보고 계시면 예. 경고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주진우 네, 의원. 김건희 특검이 잘 파고 있고. 네. 어떤 건지 혐의가 16가지 중에 뭔가요? 근데 한 12억에 같이 걸릴걸요? 아, 16가지 네, 중에 네, 12가지가 네, 같이 제가 봤을 걸린다고요? 때는. 왜냐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또. 네, 혹시 와. 중간에 끊고 나가시려면 나가셔도 돼요. 지금 바쁘시면 나머지 방송 제가 책임질게요. 네. 나머지 클립 저랑 둘이 하시죠. 자, 우선은 네. 근데 보시기 뭐냐면, 12개는 네. 그렇다. 예, 근데 주진우 많다. 의원은 예. 딴 게 아니라 이제 후보 시절 때 윤석열 후보 시절 때부터 제가 이분들 많이 연락했는데 그때 뒤에 있던 분 중에 이제 3명 검사 출신 한동훈, 이현모, 주진우 예. 이 검사 스머프 3종 세트 아닙니까? 아. 일종의 뭐 윤석열의 그 소위 말해서 잔바리들 해가지고 그 뒤에서 이쪽이 우쭈쭈쭈쭈 한다고 난리를 부렸는데 당에서 그래서 갈등도 있었어요. 아. 의원들은 쟤네 뭔데 저렇게 설치냐.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 원내 들어오기 전에. 원내 예, 들어오기 전에 그쵸. 예. 뒤에서 왜냐면 마쿠 정치를 했거든요 실제로. 예, 예. 근데 잘하지도 못해 솔직히. 근데 김건희 네거티브 팀의 네거티브 팀장이 주진우 의원이었어요. 예. 당신은 의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도이치모터스 비롯해서 많은 질의와 회신을 하는데 그 뒤에 마쿠에 주진우 의원이 있었다. 역할을 했다. 네, 당시엔 예. 변호사였죠.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짚어내고 여러 번 그때도 취재를 하시고. 여러 번 취재하고 예, 여러 번 예. 접촉을 하는데 피하더라고. 아. 네, 그때부터 저를 피하더라고요. 예. 악연이 오래되셨으니까 네, 근데 반드시 주진우 한 번은 그 만나셔야 네거티브 된다. 팀하고 나중에 김건희 여사 인사 문제나 현재 그 문고리 3인방 등등등 초반에 들어가서 했던 모든 컨트롤 있죠. 예. 다 주진우 의원 쪽에 그걸 거쳐서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예.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뭐 당시에 뭐 김건희 굿즈 문제 없다. 당시에 뭐 1호기 타고 간 민간인 예. 탑승 이런 거. 그 다 법률비서관 통해서 예. 논리를 그렇죠. 만들었다. 그 검증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취재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특검 사무실에 서게 된다면 네. 꼭 이정주 기자가 가서 질문을 네, 하시는 모습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랑 먼저 드네요. 대담을 좀 한번 하시고 제가 답변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형량을 줄여 드릴 테니까. 네. 그건 변호사법 위반 안 됩니다. 네, 저는 안 자, 되나요? 네. 자, 얼른 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이야기 했으니까 국민의힘 이야기 짚고 마지막에 민주당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누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지 아까 목소리로 각각 이야기해 주셨는데 잘 안 들려서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청래.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예, 예. 국민의힘 김문수. 김문수. 예, 예, 예. 지난달에는 이야기하셨던 게 안철수 아니셨습니까? 그만하시죠. 빵점 맞았는데. 그러니까 사정이 무엇이 바뀌었길래 판단이 달라지셨냐? 그러니까 당의 구구적인 분위기가 더 강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왜 제가 그때 안철수 의원을 얘기를 했냐면은 친윤들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그렇게 이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세울 간판이 없고 음. 그러면 친윤들이 안철수를 밀고 김문수나 한동훈을 견제하는 이런 그림이 가능했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이제 나오면서 인적 청산 얘기를 좀 명확하게 했잖아요. 쌍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다 친윤들은 빠진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김문수 이게 모든 당과 조직의 역량이 다 동원이 돼서 한 달 반 전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김문수 띄우기에 아. 있었잖아요. 그 잔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했고 내가 김문수가 최고다, 김문수가 나라를 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당원들이 김문수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찍는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네네. 내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다 의미가 없거나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선거일수록 옛날에 잔상이 많이 남기 때문에 김문수가 좀 많이 유리할 예. 거예요. 다만 이제 김문수를 막기 이제 한동훈을 막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김문수를 막아라가 미션이 됐거든요. 그 윤핵관들은. 예. 지금. 왜냐면 김문수가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할 텐데 하나는 한덕수 띄운 놈들 다 나와. 이거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예, 그거는 예.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김문수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요, 우리가. 절대 뭐 단일화한다라고 했지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징계할 거다. 당에서 조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막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문제, 내년 지방선거. 예. 정치 룸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 진영에.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TK나 막 이런데 뭐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지금 싹 들어가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윤핵관들하고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미션이 김문수를 막아라가 됐어요 지금은. 곽우신 기자도 지난달에는 안철수였지만 지금은 김문수. 아니요, 이번에도 안철수. 같으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이번에도 들었네요. 안철수입니다. 아니, 사실 지난달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해진 형국인 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만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좀 전망 같은 것도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후보가리 파동에서 예. 김문수 후보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니까 그런 거지 김문수가 막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지금 힘도 약해지고 분화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김문수가 그때 대선 후보 나왔을 때만큼의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김문수가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 자산이 있는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온전히 친윤계 뒷배로 어쨌든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광이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식의 이 퍼포먼스를 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또 선명성 경쟁 나서면서 또 이제 아무 말 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네. 장동혁 후보가 또 은근히 또 표를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갈라질 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밀었던 친윤계 같은 경우에 일부가 이제 김문수 더 이상 밀 수 없다고 할 텐데, 이들이 안철수를 밀든 혹은 다른 사람을 밀든 김문수 후보 표가 빠지는 거라서 아주 그냥 선전해갖고 원사이드가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반대쪽의 이 진영 같은 경우 지금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경태 후보가 먼저 던졌잖아요. 우리 혁신 후보들끼리 단일화 해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보자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원팀으로 안철수 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쪽은 갈라진데 이쪽은 뭉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좀 선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여기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토론회 때 잘할 것. 또 이제 또 안 되네. 김문수보다 잘하지 않을까? 스스로 오답을 말하네요. 김문수보다 잘하지 않겠어? 아니 본인이 오답인지 알면서 왜 여기다가 아니 안철수 딱 들으면 알겠는데. 오늘 계속 좀 겐세이를 아니요. 저도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정치적 파산하신 분인데 약간 지금 시드머니 다시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개가천선한다면 뭐 이런 가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토론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고 지금 기조를 잘 유지해 가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막 오세훈 때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다면은, 또 특히나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주변에서 은근히 또 안철수 후보 밀어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못한다, 이번에도 물론 되게 처참하게 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끝난 거지 뭐. 아닌 거지. 네. 근데 사실 눈빛이 답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달에 두 분의 답은 오답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우리 이정주 기자 답은 확실히 오답이에요. 왜냐면 한동훈이라고 하셨는데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훈이 형이 지금 약간 심정을 잘 못 읽어서 또 모스탄하고 전환기 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엔 누구라고 하시는 거죠? 김문수. 네. 이제는 정리됐는데,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가 이제 베팅했던 이유는 지난달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당대표 이외에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의 이런 소위 말해서 뭐 우리 혁신끼리 단일화하자, 정말 이거 영양가 없는 메아리예요. 단일화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으로 안 될 뿐이야. 본인으로 안 될 거니까 지금 사전에 작업 치려고 하는 건데 단일화 됩니다. 단일화 되고, 이제 세미파이널에 결국은 김문수, 안철수 오겠죠.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된다고 보는 건데, 왜냐면 지금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장동혁 있잖아요.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색깔이 비슷하다고 서로 지지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사이 안 좋나요? 네, 여기 밑장 빼기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장동혁 이쪽을 빼고 친한계에서 왔으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죠? 네. 저는 제가 보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올라와서 공천개혁 잘하고 뭐 개혁에 뭐 선봉을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 나가야 돼. 네. 원래 같은 색깔끼리 싫어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잡아줘서 극우 난동을 부려줘야 돼. 오히려 더 망하길 바란다. 네, 그래서 위원장당 심판 받고 막 했을 때 내가 탈당의 명분, 내지는 신당의 명분, 내지는 저 사람 나가라고 명분이 생겨요. 정치가 그렇게 좀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 돕는다고 했죠. 오를 드셨어요. 도와야죠. 그래야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거든.
예. 적당히 돕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 돕긴 돕는- 돕되 되게 할 만큼은 안 돕는 척 하는 거지. 아, 김문수 예. 때처럼 약간 그런- 부산에서 혼자 자기 대선 운동하는 그렇죠, 것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철수 보고 마라톤 하고 있어. 그러면 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바닷물 먹이는 거지. 예. 사실 사람들은 그 다 개토레인지 알겠지만 바닷물 먹이면서 우리 철수 열심히 형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물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오히려 같기 때문에 예, 완전히 잘 되길 바라진 않아요. 예. 요거는 뭐 취재는 아니고 저희 추정입니다. 예, 예. 예, 추정인데 예. 통상 정치권에서는 이런 게 반복된다. 네. 네. 곽우신 기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 도울 거다 이렇게 네. 보셨네요. 네, 아니 저는 그 조금 다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무적인 어떤 고단수를 쓸 거라는 생각이 좀 덜 들고 물론 주변에서 그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계산기가 복잡할 텐데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예. 사실 김문수가 되는 게 방금 이정수 선배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뭔가 그 다음에 판을 만들기 위해 훨씬 유리해지는 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예. 당장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토양 자체가 지금 너무 극우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한번 해줘야 그 다음에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도모해 볼 때 이 토양이 조금 그나마 바뀌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판과 지금 룰대로 하면 한동훈은 100점 100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변수를 만들려면 안철수가 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고 오히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안철수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쫓겨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안철수의 미완의 혁신 누가 할 거냐? 결국 한동훈이다. 이런 프레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도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대권 나간다고 했을 때 지지해줄 만한 사람이 더 한 명이 더 필요해. 그러면은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를 도와주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돕긴 도울 것이다. 아. 예, 라고 일리 생각합니다. 있어요. 일리 있는데 그거는 안철수가 토론을 잘했을 때. 그러니까 예.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안철수를 안 도울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예. 김문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보다는 안철수가 되는 게 나아요. 왜 낫냐면은 이게 김문수가 잡아가지고 당이 개판이 되면 그 다음에 다들 반성할 것 같죠. 반성 안 해요. 아. 더 안 하죠. 극으로 가요. 안 더 하죠.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가 잡아서 어쨌든 이 이제 당의 어떤 기조나 분위기를 한번 전환을 해야지 한동훈한테도 기회가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보궐선거 출마하려면은 안철수가 나아요. 아. 본인이 공천을 받으려면 전략적 제휴를 하는 전략적 건가요? 제휴를 해야 예, 되는 예, 거니까 전략적 예. 제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용인 감 얘기도 나오고 예. 뭐 개항을은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를 달아야 된다라는 게 예. 친 한 개의 주류들 많은 예. 그쪽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선거운동은 나는 안 돕는다고 봤느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극우연대 합리적인 후보가 돼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막 등판을 해가지고 뭐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친한계가 다 때로 가가지고 뭔가 선거 캠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는 안 한다는 그러니까 말로 어느 정도는 어떤 후보가 안 된다 정도는 예. 그냥 가르마를 갈라주는 정도는 본인이 강연을 다니거나 이러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막 이렇게 뭐 유세 옷 입고 예. 예를 들면 뭐 옷이 지난 있긴 대선 하겠죠. 때 정도 그러니까 수준도 안 한다. 저는 그냥 말로 그러니까 이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예, 예, 대해서 예.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도움을 안 주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배지를 안 음.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근데 네. 그것만 해도 어차피 한동훈을 찍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 2명이 올라가면은 안철수를 찍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결선 투표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뭐 단일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저희가 주간식으로 여쭤봤었는데요. 아까 각각 이 오디오가 제가 좀 겹쳐가지고 못 들었는데 김준일 평론가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전 주시죠. 정청래. 예. 그리고 곽우신 기자. 박찬대. 예. 아 저도 정청래. 그러면 소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야, 사실 이것도 구도와 지금 상황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달하고 제가 똑같이 박찬대 후보를 얘기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약간 두 당권 주자들의 톤이 좀 달랐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17분 이거 썰 놓고 나서 그렇죠. 여러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변수가 생겼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필할 만한, 그러니까 차별화를 통해서 어필할 만한 요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수도권과 호남 당원들한테 뭔가 호소력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격차가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도 당원들은 조금 더 정청래 후보 쪽에 쏠려 있고 대의원들이나 일반 여조 쪽에서는 뭐 일반 최소한 여의도 정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보니까 여의도는 그래도 조금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토가 좀 있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박찬대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물론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 정청래한테 걸 것 같긴 한데 돈 봅시다. 돈 정청래한테 걸 다음 주 텐데 왕자리를 놓고 이렇게 치열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 푸는 사람을 그러니까 역배팅을 해보시겠다. 네, 예. 근데 예. 저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재미를 위해서 예. 본인이 약간 정청래 할 것 같아가지고 예. 또 박찬대 후보 좀 외로울 것 같으니까 예. 저는 박찬대 후보가 그대로 무력하게 질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오. 이걸 통해서 한 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아니 우리 각 기자님 진짜 방송인이에요. 이렇게 너무 딱 천편일률적인 거. 아, 근데 네가 제일 방송이냐? 아니 이정주 기자가 연속으로 가구신 기자가 왕자리를 차지하니까 오늘 좀 많이 견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날리 견제하시는 것 같아요. 견제까지는 꼴찌는 면하자 했는데 꼴찌도 괜찮아요. 빵점을 면하자. 네. 자, 근데 예. 저는 뭐 박 기자님 그때 이복현 국무총리 때 말했을 때 아 제가 거울 치료 당하고 견제 많이 하시네 오늘. 근데 아직도 제가 치료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사실 그 지난달만 해도 뭐 명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인사 스타일이 이재명 대통령 그 전부터 보면 이긴 놈이 내 편이에요. 약간 명심으로 이게 찍지 않아요. 보통 이전에 YS나 DJ 뭐 전통적인 이 대통령들 그립이 센 사람들은 하다못해 박근혜도 자기 박심을 딱 찍어가지고 쫙 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명심팔이는 있었지만 명심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전당대회 10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둘 다 그 민주당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저는 그 박찬대 후보가 이번에 계기는 됐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제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번에 강선 의원 그 17분 파동 있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어. 민주당 전당대회 하니? 이렇게. 전당대회 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강선 후보자 파동을 통해서 아 전당대회를 하는구나. 그게 정청래와 박찬대의 어떤 지금 경쟁이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한 거예요. 물론 권리당원들은 알겠죠. 시간이 좀 늦었다. 네, 예. 그걸 인식하기까지는.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모를까? 좀 부족해서 저는 정청래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충청권하고 영남권에서 대략 이제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게 네. 전체 당원의 한 20%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격차가 25%포인트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 박찬대가 37 정도 받았고 한 62 정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격차가 어떤 굉장히 큰 변수로 인해서 많이 좁혀질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샘플링이 충청이나 영남이 매우 특이하고 아니면 뭐 저기 서울이 수도권이나 호남하고 정말로 이질적인 집단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들의 그게 마음이 정청래에 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사실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이제 사퇴하기 전에 3시 30분 정도에 나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47분에 이제 17분 뒤에 이제 예.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여론을 보면은 뭐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이제 조원 CNI 그거 여론을 보면은 60.2% 정도가 강선우 사퇴해야 된다. 예. 그리고 32.3%가 이제 강선우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더블이잖아요. 예. 근데 그 32%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강선우를 유지해야 된다가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 쪽에 얘기를 들으면 되게 미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쪽에 박찬대를 지지하는 쪽은 역시 명심은 박찬대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알았던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 명심팔이한 거 아니야? 명심 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묘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승부수기는 한데 그리고 격차가 더 좁혀질 것 같기는 한데 판을 뒤집을 정도로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55대 45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오, 정도. 숫자까지 예측하셨습니다. 뭐 아, 오늘 디테일하시네요. 원래 난 디테일에 야, 근데 아. 빵점 맞아도 좀 디테일이 있어요. 빵점이 충격이 크신가 봐요. 이정도 기자가 아니, 제가 살면서 0.5 처음 맞아봐서. 아무리 하다못해, 예, 뭐, 단순한 뭐 축구 내기에도 하나는 맞추는데, 아니, 스포츠 토토도 하나는 맞추거든요. 김준일 평론가처럼 평화를 좀 유지하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냥 성적 지형 주시 자, 여러분의 마지막 그것을 가르기 위한 제가 하나의 문장을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짧게 OX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성적을 혹시라도 가를 수 있는 한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거 기준이 있어요. 어느 조사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디로 할까요? 갤럽으로 갤럽으로 하시죠. 해, 갤럽. 갤럽으로 해. 왜냐면 갤럽이 계속 네. 저희 지지율. 기준점이었으니까. 네. 예. 자, 이재명 지지율 60% 유지한다. 자, 준비되셨죠? 마지막 질문 킬러 문항일 수 있습니다. 잘 골라주십시오. 이거 어렵다. 하나, 둘, 셋. 오. 킬러 문항 아니네요. 네. 아, 하나 더 하시죠, 그러면. 아, 뭐, 네. 내 기준으로. 뭐 65% 넘는다. 이런 거. 킬러 문항 아니고. 65조 고민이다. 네. 63? 65는 안 될 것 같아. 60초. 아니야. 떨어져. 나는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60은 넘는다. 가까스로 60에서 60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많아요, 지금. 예. 예, 미국하고의 협상도 있고 뭐 지금 이게 심상치는 않아요. 사실 예.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있는 건 아니.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거가 있어서 그게 호평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거지. 좀 하방 압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 63 정도 생각하세요? 아, 저도 60 초반을 봐요, 사실은. 예. 아니, 근데 저도 방송인이면 63 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빵점을 많이 맞았어요. 자, 오늘 성적에 유달리 집착했던 이정주 기자의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 저는 오늘 준비해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안 이야기하세요. 물어본 거. 예, 넘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주요 키맨이 누구냐. 네네네. 근데 그 답변 아까 하는 거 중에, 저는 제가 요새 취재한 거에 하면 황종호라고. 아, 네, 예. 비선 있죠. 행정관? 네. 예. 황종호의 그 행적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요새? 음. 그래서 그걸 쫓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황종호 행정관이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그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명태균하고. 네, 그쪽을 통해서 알리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인감 누구 예. 주고 뭐 이혼모 주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때도 여기 뭐 어린애들 들어와가지고 몇 명 비선 있다. 그때 이제 황종호 얘기 나와요. 이 황종호 행정관이 그러니까 약간 그 조카 부르면서 뭐 작은 이모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예. 작은 이모. 삼촌 작은 엄마를 맞아요.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막 김건희 씨, 윤석열 아크로비스타에 실제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예.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이래요. 예. 막 일어나서 라면 같이 먹고. 근데 이 황종호 행정관을 통해서 모든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원사 예. 그리고 인사 이런 문제가 아. 여기서 해결됐다는 설이 그 녹취록 말고도 음. 제가 숱한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황종호 행정관을 부른지 안 부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 수사를 했는 건지 예. 아니면 물밑에서 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황종호가 키맨이 될 거라고요. 아직 안 드러났던 이름이네요. 수면 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예. 약간 하고 있고 일설에 듣기에는 지금 이제 황종호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누렸던 주진우 의원 뒤에 있고 예. 황종호 앞에 이제 청년 뭐 하면서 나와 있고 행정관 하면서 요쪽 세력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고인에 대한 그 슬픔이지만 장제원 의원 있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장제원 의원이 했던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덮으려고. 예, 그쪽에다 다 몰빵을 해주고 우린 몰랐다. 인사농단 다 장제원 의원이 한 거다. 이렇게 하고 엑시트를 하려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서 저보고 이 기자 빨리 쫓아가봐 라고 제보가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예. 황종호 얘기는 아주 짧게만 예. 하나만 하면은 황종호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쪽에서 윤석열 김건희랑 가까웠냐면은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굉장히 그때도 맨날 경로했어요. 뭐만 있으면 경로하고 심지어는 너 차에서 내려 해서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한 일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말을 그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황종호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면은 또 윤석열이 난리를 치게 변하니까 야 네가 좀 얘기해봐. 그러면 황종호가 얘기를 하면은 부드럽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거라도 그 정도로 황종호를 거의 자식같처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도 황종호를 통해서 많이 했다, 찔렀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수사선상에 나오긴 할 거예요. 네.
마지막에 킬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또 이 주위에 가점 다음 주에 가점 한 점 줘. 예, 야, 이야기를 또 이거는 문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가점으로 저희가 체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점일 때 가점.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 영향이 없네. 아이고. 예, 본 시험에서 승부를 봐야죠. 네. 혹시 가점 어필하실 분 또 계신가요? 아니, 가점은 아닌데 약간 자기 PR 하셔가지고 저 지난주에 소소하게 묻힌 단독 있는데 오. 예, 그 재헌절 경축식 때 그 국민의힘에서 이무련 행진곡하고 다만세 빼달라고 요구해가지고 메들리에서 이무련 행진곡이 빠졌잖아요. 야. 제가 제보 봐서 단독을 쓴 건데 생각보다 받은 매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사인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건 너무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야. 장면이다. 자기들 노래 나오는데 거기 무슨 대한민국 오필슨 코리아 다 들어가 있는데 딱 두 곡 찍어가지고 그거 빼주지 않으면 보이콧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나오는 거는 무슨 일이죠. 근데 그때 MBC 해가지고 그 멘트도 땄는데 그 MBC 제가 혼자 붙었는데 카메라가 딱 한데 MBC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사 조회수보다 MBC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너무 묻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해당 기사 곽우신 기자의 바이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달에 캡처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마포대교 사진사 아직 내가 쓴지 몰라요. 저희가 열심히 알렸는데. 다 받았잖아 결국에. 네. 아니 받았는데 내가 쓴지를 몰라. 그 공익에 기여했잖아. 그런가요? 공익에 기여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그리고 보장했잖아요. 저도 진짜로. 피아노 고만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도 이거 아니, 어필하실 저는 때 있나요? 평생 단독 없는 외길을 씁니다. 네, 다음 억울합니다. 달, 억울해 무명의 용사라. 네, 다음 달 성적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뜨거운 여름 세 분 덕분에 또 재밌게 오늘 하루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7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